나는 70대 노인이다.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이다.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 지금은 은퇴 후 아내와 건강 관리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대학교에서 만난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살며 손주도 넷이나 있다. 이 늙은 할아버지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 공간에 고백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친할머니는 아들 둘을 낳고 병으로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혼자 몸으로 아들들을 키울 수 없었고 이웃 소개로 옆 동네 과부와 재혼을 하셨다. 새할머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나보다 10살이 많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형님, 고모 이렇게 5식구가 충청도에서 인삼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큰아버지는 그 당시 국립대학교에 진학했고 연구원으로 일하셨다. 큰아버지는 결혼하고 분가해서 살았고 우리 부모님은 결혼해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농사일로 바쁘지만 할머니는 틈틈이 나를 돌봐주셨고 할아버지는 부지런하게 일하셔서 땅을 사 모으셨다. 그 땅은 대대손손 물려줄 땅이니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가 다 생각해둔 것이 있다. 라고 하셨고 부모님도 그 뜻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셨다. 내가 촌에 살던 당시에도 동네에 아이들이 무척 많았다. 한 집안에 아이가 여럿 있었고 옆집, 앞집, 뒷집에도 동갑 친구가 몇 명 있었으니 말이다. 학교 갔다 들어오면 소주 끓이는 것, 달장에서 따끈한 유정란을 꺼내오는 것이 내 담당이었다. 산에 올라가 칡뿌리 껍질을 벗겨 매면 달큼한 즙이 나왔다.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칡즙을 즐겨 먹는다. 아버지는 그 당시 좀 깨어있는 분이셨다. 농사일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70년대에 사우디, 아라비아에 돈 벌러 가셨다. 몇 년만 고생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하고 아버지는 사막의 열기를 견디며 배관 공사를 하셨다. 아버지는 40대 중반에 나름 개혁을 한 분이었다. 아버지가 귀국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가족들을 생각하니 언어와 더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 때문이었다고 했다. 흑백 텔레비전에서 가끔 나오는 중동 건설 현장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 없이 촌에서 농사일을 하는 남은 식구들은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키워 팔았다. 나보다 10살 정도 많은 고모는 성격이 꽤 명랑했다. 그 당시 지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하숙집에서 살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고모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고 거기서 만난 과 친구와 결혼을 했다. 하지만 아이가 6살 때 남편이 의문사를 당했다. 고모는 그 후로 어린 아들을 키우느라 동분서주했다. 아들을 남편의 여동생 집에 맡겨놓고 공장에 다니기도 했고 외판원을 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 귀국하셨고 서울의 양옥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연로하신 조부모님은 근처에 사는 먼 친척에게 맡기고 작은 텃밭만 가꾸셨다. 우리 할머니는 당시 굉장히 깨인 분이셨다. 제가해서 본 며느리를 존중하고 위해줄 줄 아는 분이었다. 엄마와 함께 일을 하면서 부엌 일도 함께 했다. 그러니 엄마는 시댁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에 비해 굉장히 적은 편이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강학이 되면 내가 자란 고향인 할머니 댁에 내려가 지냈다.
여름 방학 때 깨씹과 상추를 따고 집에 들어와 자고 있었을 때였다. 할머니는 수철아, 배고프지? 할미랑 밥 먹자 하고 점심을 차려주셨다. 나는 할머니 너무 더워. 조금만 쉬자며 방문을 열고 들어 누워 있었다. 그때 우리 할머니는 60대였다. 그 당시는 70대까지 살면 꽤 오래 산 것이었다. 할머니는 내 옆에 누워서 대학교 생활은 어때? 마음에 드는 여자 있어. 이 할미가 못 배웠으니 손주 며느리는 똑똑한 사람 맡고 싶어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할머니, 아직 연애는 안 해봤는데 우리 과에 여자도 별로 없어서 좀 지켜보고 있어 라고 했다. 할머니는 내가 너를 업어 키웠는데 어느새 어른이 다 됐네 하고 지그시 쳐다봤다. 그 순간 할머니와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다.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한 이불을 덮은 적이 10번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혼자 된 몸으로 딸까지 받아준 할아버지가 고마워서 일만 하고 살았다는 것이다. 여자로서 사랑받는 느낌보다는 이 가정을 지켜주기 위한 보모 같은 느낌으로 살다 보니 섭섭한 마음이 컸지만 그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내색하고 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무늬만 부부로 살아왔다고 했다. 할머니는 고모가 공부를 잘해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말없이 등록금을 내준 할아버지에게 고마워서 다른 요구는 할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한 세월이 한이 되는데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하며 웃었다. 그런 할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에 할머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고모가 조카를 데리고 집에 왔다. 초등학생인 조카가 너무 심심해해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갈 것이라고 했다. 나는 조카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놀아주기도 하고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고모는 할머니와 말린 옥수수알을 까내기도 하면서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촌이라는 곳이 저녁이 되면 불빛이 없으니 일찍 자게 마련이다. 고모는 아들과 작은 방에서 잔다고 했고 나는 할머니와 나는 조심스럽게 일을 치르고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소리를 내는 바람에 고모가 잠에서 깨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할머니는 고구마 순을 따러 간 사이 고모가 나에게 다가왔다. 수철아,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응? 고모 왜? 고모는 눈을 흘기며 어젯밤에 너 엄마랑 같이 있었지. 다 알아. 내가 동수 귀 막느라 진땀 뺐어. 고모는 이 일을 아버지께 일러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나는 고모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제발 참아달라고 했다. 고모는 남편 없이 산지 오래됐는데 조카가 엄마랑 일을 치르고 있으니 밤새 한숨도 못 잤다는 것이었다. 그날 할머니는 오후에 고구마 순을 팔러 시장에 나가시기로 했고 동수도 따라가기로 했다. 고모는 할머니에게 엄마 시장에서 우리 동수랑 제일 비싼 거 사드시고 오세요. 우리 동수 구경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알겠죠? 여기 용돈이요 하며 돈을 드렸다. 시장에서 물건 팔고 밥 사 먹고 오라는 뜻은 누가 봐도
시간을 벌려고 하는 수작이었다. 할머니가 고구마 순을 한 짐 지고 시내버스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고모는 내게 다가왔다. 우리는 그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고모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동수 아빠는 이렇게 안 해줬는데 수철아 고마워라고 말이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서울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시골 밥 잘 먹고 온 거 맞아. 내가 왜 이렇게 헬쓱해 하고 말이다. 난 그 해 방학 때마다 시골에 내려갔고 고모는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달려왔다. 나는과 후배와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았다. 고모와는 가끔 연락을 해서 좋은 시간을 갖기도 한다. 고모는 동수를 잘 키웠고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했다.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날 동수는 결혼을 했고 그날 고모와 만나 맺은 한을 풀었다. 고모의 환갑 7순, 8순 때 용돈을 크게 드리기도 했고 고모는 내 환갑 때 떡과 건강식품을 챙겨와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다. 우리 둘의 만남은 불과 몇 년 전까지 계속되었다. 고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 말이다. 이제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고모에게 찾아가는 게 일상이 되었다. 고모는 내가 가면 참 좋아하신다. 손주들을 데리고 가서 그동안 연습한 노래와 춤을 보여 드리기도 한다. 말하는 것도 잃어버린 우리 고모 돌아가실 때까지 잘 챙겨드려야겠다.